샌프란시스코는 꿈과 혁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때때로 멈춰버린 로보택시, 예측 불허의 급정거, 그리고 아찔한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한때 미래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어쩌다 불평과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마치 꿈의 도시에서 악몽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한 시민, 소날 카투아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랑 계속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조용히 이동하는 걸 좋아해서 고요하고 사생활을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샌프란시스코 시민 헤이든 암스트롱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로보택시가 차선에서 멈춰서서 회사에 지각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차가 잠겨 있으니까 누가 차에 탈 수도 없어요.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로보택시. 과연 이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2023년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 최초로 24시간 유료 로보택시 영업을 허가하며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대와 설렘도 잠시, 연이은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보행자 사망사고에 연루되면서 운행 허가 2달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다른 차량에 치여 튕겨나간 후 마침 지나가던 크루즈 로보택시에 깔려 6m나 끌려간 끔찍한 사고였죠. 이 사건은 로보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보택시의 잦은 오작동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뒤따라오던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거나 심지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이 방해받은 사례가 무려 7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로보택시가 미래 기술의 총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보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은 크루즈가 길을 막고 있어 진입과 이송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크루즈 측은 동영상 확인 결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책임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내준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시는 주정부의 결정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보택시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이 논쟁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논란이 벌어지는 동안 중국 우한에서는 500대가 넘는 자율주행 택시가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한은 자율주행 기술의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자율주행 기술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택시 호출 시장의 강자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로보택시의 문제점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자율주행 분야의 석학, 필립 쿰만,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쿰만 교수는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 없는 로보택시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이상적인 그림은 몇 가지 주요한 개인 안전 문제를 간과한다. 킹만 교수는 승객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로보택시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그는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명령 오버라이드 기능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쿡만 교수의 말처럼 로보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로보택시가 마냥 부정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약자, 즉 고령자나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자유와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도 로보택시를 통해 원하는 곳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로보택시의 도입이 몰고 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등 수많은 운전 관련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숙련된 기술자나 개발자만이 고수익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등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로보택시, 과연 누구에게는 축복이,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 발전에 빛나는 이면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전 문제, 윤리적 딜레마,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교통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동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도시의 구조 또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윌리엄 깁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준비는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로보택시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오디오 스토리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